동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능특강 수학2 함수교육관 레벨 2의 4번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4번 문제는 극한의 미정계수의 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무엇을 구하나 살펴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분의 f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인수분해를 해보면 분모가 x 플러스 4, x 플러스 1분의 fx로 나타나죠. 여기에 분모에 x 플러스 4가 있다는 얘기는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분모가 0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분자인 fx도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0으로 가야 되겠죠. 즉 fx 속에는 반드시 x 플러스 4라는 인자가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fx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fx에 대한 조건을 살펴봅시다. fx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면 3차 함수라고 나와 있군요. 주어진 함수가 다항함수이고 최고항이 몇 차인지 주어지면 우리는 그 문제를 걸어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3차 함수니까 x 플러스 4를 인자로 갖는 3차 함수는 x 플러스 4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수 있겠네요. 3차 함수이므로 최고항의 개수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a, b, c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는 8. 이것도 어떻습니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는 fx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군요. 즉 f0이 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f0이 0이 된다라는 얘기는 fx가 무엇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입니까? x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죠. 즉 문자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역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fx가 극한값 마이너스 4를 갖군요. 이것도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분모에 x-2를 대입하면 역시 또 분모가 0으로 가는군요.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자도 또 0으로 가야 됩니다. 즉 f-2가 0이 돼야 되므로 fx는 또다시 무엇으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죠. 즉 fx는 x 플러스 4,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최고항의 개수를 알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최고항의 개수 a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를 결정해 보도록 합시다. a는 1번이건 2번이건 어느 식에 적용을 시켜도 같은 값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요? 1번에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이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 플러스 4, x 플러스 2의 값을 구해봅시다. 무한소 인수가 약분이 되고 x에 0을 대입해보면 4, 2 그래서 2, 4, 8a가 되겠군요. 8a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a는 얼마죠? 1. 이것은 해보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연습 중이니까 2번에다가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2번에 대입을 해보면 x가 마이너스 2로 접근할 때 x 플러스 2분의 fx가 어떤 모습이 됩니까?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4, x 플러스 2 대입을 해봅시다. 무한소 인자가 약분되고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a가 나오겠군요. 그런데 마이너스 4a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a는 얼마? 1이 나올 수밖에 없군요. 즉 문제가
3차 함수로 나타나긴 했지만 x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 플러스 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그리고 x 플러스 4로도 나누어 떨어지므로 최고항의 개수 a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로 갈 때 x 플러스 4 x 플러스 1분의 a가 1이니까 x 플러스 4 x 플러스 2가 분자가 되겠군요. 무한수인자 x 플러스 4가 약분이 되고 x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극한값을 갖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k의 값을 구하라. 문자가 3개가 나왔군요. 그런데 k는 자연수라는 아주 강력한 조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서 자연수 또는 정수는 거의 식 하나에 해당할 만큼 강력한 조건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k분의 루트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가 극한값이 존재했습니다. 조금 전에 풀어본 문제와 비슷하게 역시 분모가 0이므로 분자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0으로 가야 되겠죠? 분자의 값에 어디 0을 대입해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빼기 ax제곱 플러스 b 어떤 값이 나옵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b가 나오겠군요. b의 값이 결정됩니다. b는 1. 자, 주어진 식을 한번 써봅시다. 3이라는 극한함수를 갖는다. 언제? x가 0으로 갈 때 xk분의 식을 써보면 루트 x 4제곱 x제곱 플러스 1 ax제곱 플러스 1이 되겠군요. 자,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는 무한소분의 무한소는 무한소인자 무한소분의 무한소는 무한소인자를 서로 우리가 약분해서 극한값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특히 이런 형태의 문제 중에 무리식을 포함하면 어떻습니까? 유리화하는 게 문제 해법이죠. 유리화를 한번 해봅시다. x의 k 루트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부호를 바꿔야 되겠죠?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 자, 분자는 제곱을 하니까 근호가 없어져서 x 4제곱 x제곱 플러스 1 제곱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제곱을 하면 a제곱 x 4제곱 플러스 2배의 a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 없어지는군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k x 4제곱 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1 분의 x 4제곱 항끼리 묶으면 1 마이너스 a제곱 x 4제곱 x제곱 항을 묶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a x제곱이 되겠군요. 분모분자의 공통된 무한소인자는 무엇일까요? 이 분자가 바로 어떻게 묶어집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k 루트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ax제곱 플러스 1 분의 x제곱으로 묶어지겠죠? x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무한소분의 무한소 인자가 사라지려면 K는 과연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K는 2가 돼야 되겠군요. 그러면 K가 2가 됐을 때 무한소 인자를 약분하고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극한값을 구하면 뭐가 되죠? x에 0을 넣으면 1 플러스 x에 0을 넣으면 1이 되겠군요. 분자에 x에 0을 넣으면 1-a제곱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1-2a가 됩니다. 이 값이 3이 되는군요. 정리해보면 1-2a는 2, 3은 6. 그러므로 2a는 -5. a는 뭐가 됩니까? -2분의 5라고 쓸 수 있겠군요. a가 -2분의 5이면 b는 얼마입니까? b는 우리가 조금 아까 구했죠? 1. k는 얼마였습니까? k는 2. 그러면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k의 값은 -2분의 5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됩니다. 3은 2분의 6이죠? 그래서 답은 결국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되겠군요. 복잡해 보이는 문제지만 차근차근 기본에 충실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지금 두 번 다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문제를 했습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문제를 가지면서 문자를 포함하는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였죠. 항상 무한소 인자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면 이 문제의 해법이 생각나질 겁니다. 이어서 6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하는군요. 그럴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어떤 문제입니까? 함수의 극한의 대서 관계에 관한 문제죠. 함수 극한에 대해서 관계 기억납니까? 두 개의 함수 fx,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베타라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규칙이 성립했습니다. 첫 번째, fx보다 gx가 크면 이때 등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극한값을 붙여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같다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알파와 베타가 같다면이죠. 이렇게 되고 부등식 fx보다는 hx가 크고 hx보다 gx가 크다면 역시 위에 성립한 식 그대로 리미트를 붙였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라는 값은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 베타가 바로 또 알파와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즉 hx의 극한값은 알파와 알파 사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는 알파다. 요 2번 유형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유형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fx의 gx가 극한값이 같고 새로운 함수가 사이에 가운데 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함수의 극한값을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 6번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x제곱 플러스 ax보다는 2x분의 fx가 크고 2x제곱 플러스 ax보다는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x제곱분의 fx의 극한값이군요.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을 우리가 구해야 할 x제곱분의 fx의 모습으로 바꿔봅시다. 어떻게 하면 바꿔질까요? x제곱분의 fx가 되려면 2가 없어지고 x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무엇을 곱해야 되겠습니까? x분의 2를 곱해야 되겠죠. x분의 1을 세변에, 부등식의 세변에 곱해봅시다. 그런데 부등식을 곱할 때, 부등식에 어떤 수를 곱할 때, 양수를 곱할 때와 음수를 곱할 때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 x분의 2의 부호가 중요하겠습니다. x분의 2의 부호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모든 양의 실수 x라고 했습니다. x가 0보다 크면 그 역수인 x분의 1도 0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x분의 2는 무슨 수가 되죠? 양수가 되겠군요. 즉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 곱해봅시다. 곱해보면 x분의 2 x제곱 플러스 ax x제곱분의 fx x분의 2 2x제곱 플러스 ax가 되겠군요. 맨 앞식과 맨 뒤식은 x가 이렇게 하나씩 지워지죠. 그래서 결국 어떤 형태가 되냐면 2x 플러스 2a보다는 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x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다음과 같은 언제나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타났습니다. 극한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리미트를 세 변에 붙여야겠죠. 리미트 x가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할 때 2x 플러스 2a 크기가 명확하게 결정된 부등식에 극한값 기호를 붙인다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성립하겠군요. x를 0으로 보내면 결국 2a보다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분의 fx의 극한값이 크고 역시 2a보다는 작습니다. 2a와 2a 사이에 있는 값으로 극한하겠군요. 즉 무엇입니까? 2a가 되겠죠. 2a가 얼마죠? 4라 그랬습니다. a는 2가 되겠군요. 함수의 극한의 대서관계에서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같다면 다음과 같이 fx와 hx와 gx로 나타난 부등식에서는 hx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7번 문제는 도형이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의 문제입니다. 수능에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도형이나 함수가 주어지는 문제에서는 원이나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또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거나 외분하는 그런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그런 성질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좀 복잡한 그래프가 주어지고 문제가 좀 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거꾸로 풀어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 조건이 뭔지 또 복잡해진 느낌에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지 말고 뒤에서부터 한번 풀어보는 거죠.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3t제곱 플러스 2. 우리가 늘 보는 무한분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뭘 알면 되겠습니까? 바로 pq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즉 이 pq의 제곱이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의 형태의 값을 취하게 되고 그 이유는 최고항의 개수만 찾아서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Q의 제곱을 T로 나타내려면 PQ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PQ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PQ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주로 점 P와 점 Q의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이 식은 거리의 제곱이니까 좌표만 알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 너를 풀려면 P와 Q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고. 자, P와 Q의 좌표를 한번 어디 알아내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와 문제의 앞쪽을 보면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P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T 루트 3T군요. 그 다음 OP의 중점을 M이라고 그랬으니까 M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중점은 두 점의 2등분선이기 때문에 두 점의 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0하고 더해지니까 2분의 T, 2분의 루트 3T가 되겠군요. 다음에는 Q점을 구해야 되는데 Q점은 뭐라 그랬냐면 M을 지나고 OP의 수직인, 수직이군요. 우리가 구해야 할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OP의 기울기를 M''라고 하면 QM과 OP가 수직이므로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M''는 마이너스 1.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 Q점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요 QM의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을 구하는 문제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군요.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과 무엇을 알면 됩니까? 기울기와 한 점의 문제죠. 한 점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뭐만 구하면 되죠? 기울기만 구하면 됩니다. 기울기는 수직인 두 직선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활용해야 되니까 OP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OP의 기울기 M''라고 했죠. M''는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T분의 루트 3T가 되겠군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OM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역수를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3T분의 T. 그러면 직선 MQ의 방정식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MQ의 방정식은 y-y1 y-y1 2분의 루트 3t 기울기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루트 3t분의 t x-x1 x-2분의 t. 우리가 원하는 게 x절편이므로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y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y에 0을 대입해서 x를 구해봅시다. y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t 마이너스 루트 3t분의 t x 마이너스 2분의 t. 양변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로 바꾸고 t분의 루트 3을 곱해줍시다. 2분의 루트 3t 곱하기 역수 t분의 루트 3t를 곱하면 x가 구해지죠. 자, 계산을 해보면 위는 3t가 돼서 2t분의 3t는 x-2분의 t가 나오겠군요. t 약분하면 결국 x가 주어집니다. x는 마이너스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2분의 t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구해야 할 식 PQ를 구해봅시다. 즉, 두 점 P는 아까 뭐라고 했죠? P는 T 루트 3T T
루트 3t, q는 2분의 t 플러스 2분의 3, 0입니다. 자, 그러면 PQ의 제곱을 구해볼까요? PQ의 제곱은 x-x1의 제곱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 y-y1의 제곱 얼마가 됩니까? 3t가 됩니까? 전개하면 4분의 t 제곱 마이너스 2가 곱해지고 하나 없어지면 2분의 3t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3t가 되겠군요. 그래서 4분의 t 제곱 플러스 2분의 3t 플러스 4분의 9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할 원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3t 제곱 플러스 2분의 pq의 제곱 4분의 t 제곱 플러스 2분의 3t 플러스 4분의 9 무한분의 무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한분의 무한은 최고항의 개수가 일치한다. 최고항이 일치한다면 최고항의 개수로 보내주면 되겠죠. 3분의 4분의 1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옵니까? 12분의 1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답은 1번이 되겠군요. 이어서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함수 y는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함수 gx에 대하여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강력한 조건이 나와 있군요.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주어진 문제에서는 함수의 관계를 잘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gx처럼 x가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명확하게 나온 함수가 있는가 하면 fx처럼 문자를 포함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명확하게 주어진 함수 gx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fx의 a점을 구분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 그러면 x는 1을 기준으로 해서 a의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0보다는 크겠죠.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 두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선생님이 한번 한꺼번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확한 gx를 그려보겠습니다. gx 그래프는 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x는 1을 기준으로 1위에서의 함수값은 0, 1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군요. 마이너스 x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기울기는 같지만 절편이 다르죠. 나타나기는 이렇게 나타나겠군요. y는 gx를 그렸습니다. 이 위에 y는 fx를 한번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과 1 사이라 그랬으니까 좀 그림이 작지만 요 사이에 있겠죠. x가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을 때에는 a 플러스 1 a보다 작을 때는 a 플러스 1 한 요 정도 되겠군요. a보다 클 때에는 마이너스 a입니다. 마이너스 a a와 절대값이 같고 길이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극한값을 어디 구해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이 0과 1 사이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2 곱하기
GA 값이 존재하도록,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겠군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좌우극한이 일치해야 되죠. 첫 번째, 그러면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 fx-2 곱하기 ga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fx는 무엇입니까? a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fx는 a 플러스 1이 되겠군요. a 플러스 1 마이너스 2. ga는 무엇입니까? ga는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a. 그래서 결국 어떤 식이 나타나냐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가 나오겠군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x-2 곱하기 ga. 자, 우극한을 구해봅시다. a의 오른쪽에서 fx는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a였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곱하기 ga는 무엇이었습니까? ga는 역시 아직까지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x에 대입을 해야겠군요. 무엇이 나옵니까? a제곱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자, 그럼 두 식을 일치시켜 보도록 합시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a제곱 플러스 2a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가 같아야 되겠죠. 이항하면 2a제곱 플러스 a는 0. 인수분해가 되죠. 2a 플러스 1. 그래서 a 값은 0이거나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 처음 주어진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0과 1 사이였습니다. 여기 주어진 범위는 0, 해당하지 않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a가 0과 1 사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양수 a는 존재하지 않는다.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가 1일 때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a가 1일 때 gx의 그래프를 그리면 gx는 x는 1을 기준으로 문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x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타나죠. x가 1이면 역시 0이었습니다. x가 1보다 크면 기울기는 똑같고 y절편이 3인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겠군요. 다음 그래프가 함수 y는 gx의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y는 fx의 그래프를 위에다가 겹쳐서 그려봅시다. a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역시 a는 x와 값과 똑같겠군요. 즉 x는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a가 1이므로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겠죠. x가 a보다 작을 때에는 a 플러스 1, 즉 1 플러스 1, 2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나타나겠군요. a 플러스 1은 1 플러스 1에서 2가 되겠군요. 이 파란색 직선이 a가 1일 때 y는 fx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x가 a로 접근할 때, a는 1이라 그랬죠. fx 마이너스 2 곱하기 ga의 좌우칸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이면 어떻게 그래프가 나타날까요? 자, 그 값을 계산해 보면 fx, 파란색 그래프를 말하는 거죠. fx의 좌극한, 1의 좌극한, 여기군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2가 되겠군요. 2 빼기 2 곱하기 G1이죠. G1의 함수값 0이네요. 얼마입니까? 0이 되겠군요. 우극한을 그려봅시다.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 역시 똑같이 fx 빼기 2 곱하기 GA의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fx는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G1의 값은 0이 되겠네요. 여기도 그래서 좌우극한이 일치하네요. 좌우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한다는 말은 곧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A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즉 A는 1이라는 값은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A가 1보다 클 때의 극한값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평면 위에 y는 fx와 y는 gx를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y는 gx는 x는 1을 기준으로 (1의)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타나죠. 1일 때 함수값은 0이 되겠군요. 1보다 클 때에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3인 다음과 같은 직선이 나타납니다. y는 gx가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y는 fx를 그려봅시다. a가 1보다 크므로 1보다 큰 쪽에 구간을 구분하는 이런 선이 나타나겠죠. a는 1보다 큽니다. 이게 x는 a가 되겠죠. 1보다 큰 쪽에서는 당연히 y는 마이너스 a 이런 직선이 나타나고 a보다 작은 쪽에서는 a 플러스 1이니까 a라는 길에다 1을 더한 정도, a라는 길에다 1을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군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의 존재를 따지려면 x가 a에 접근할 때 fx-2 곱하기 ga라는 함수의 좌우 극한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좌우 극한을 그려봅시다. x가 a로 갈 때 fx-2 곱하기 ga의 좌우 극한은 fx라는 그래프의 왼쪽에서의 접근입니다. 왼쪽에서의 접근, 이 부분이 되겠군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지금 좌극한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GA 값은 어디입니까? A를 대입했을 때 G의 함수 값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GX라는 이쪽 부분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되겠죠. 정리해 봅시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래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a제곱
3a, 4a가 되겠네요. 다음과 같은 극한값을 갖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x가 a로 접근할 때 우극한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fx-2 곱하기 ga. 자, 우극한은 어떻게 됩니까? a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죠. a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우극한은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ga는 어떻게 됩니까? ga 함수값은 일치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를 뽑아서 뒤쪽에다가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라는 극한값을 갖습니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일치할 때의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항을 하면 2a제곱,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해봅시다. 2, 1, 여기는 3, 1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2a 플러스 1, a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a는 3이 되겠군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1보다 커야 되므로 2분의 1은 그 값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a 값은 a는 1일 때와 a는 3이 될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a 값의 합은 1 플러스 3 해서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8번 문제처럼 두 함수의 관계를 따지는 문제들은 대체로 상당히 복잡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번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함수의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x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1일 때 0, 1보다 크면 기울기가 같고 절편이 마이너스 3인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되죠. y는 gx입니다. 옆에 주어진 fx의 그래프를 굳이 a는 0과 1 사이 1일 때 1보다 클 때를 나누지 않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우극한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대로 x를 써서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 fx-2 곱하기 ga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a에서 좌극한은 뭐가 되죠? a의 좌극한은 a 플러스 1입니다. a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ga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알 수 없죠. 우리는 a 값이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두 번째, 우극한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 fx-2 곱하기 ga a의 우극한일 때 fx는 어떻게 되나요? a의 우극한 마이너스 a가 되는군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곱하기 g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좌우극한이 일치해야 하니까 a-1 g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ga가 같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ga로 묶어서 a 마이너스 a 넘어서 2a
2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1이 되겠군요. 그래서 GA가 0이든가 또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합니다. 주어진 함수 gx를 살펴보면 gx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GA가 0이 되려면 A의 값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0이 되려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세 부분이 나타나겠죠. A가 0이 되려면 GA가 0이 되려면 A는 0이거나 A는 1이거나 A는 3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A는 양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나타난 네 가지 값 A는 0, A는 1, A는 3, A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고르면 0 안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안 되겠죠. 그러므로 A는 1 또는 A는 3만 만족하는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수의 합은 1 플러스 3, 4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군요. 두 번째 방법을 쓰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문자를 포함하는 모든 구간의 문제들은 구간을 한번 나누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풀었나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자기가 다른 곳에서도 좀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